자, 월요일에 올리는 투자 마인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 돈 얘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뭐 3040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투자 마인드에서 많이 했는데 여기서 오히려 반대로 오늘은 이제 6070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노인분들, 이제 부모님들 세대에서의 고민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 지원을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나? 라는 거죠. 이 소위 말하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지원을 좀 해주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이제 자력으로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 결혼하게 됐어 하면은 어이구 축하해 뭐 이게 아니야. 나 영순이랑 결혼하려고 그러면 축하한다 이게 아니라 너 지금 해야 되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뭐 여유가 있으면 뭐 이렇게 자녀 결혼을 뭐 언제든지 시킬 수가 있지만 대부분은 잠깐만 결혼을 시키려면 얘를 얼마를 줘야 되지?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야, 내년에 결혼하면 안 되냐? 뭐 이런 것들. 우리 오히려 그 결혼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돈 얘기부터 걱정되는 게 사실 지금 이 자녀들의 결혼인 거죠. 근데 이게 자녀도 고민이고 사실 부모도 고민인 거예요. 74%. 여러분들 이게 뭘까요?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시작하는 비율이 74%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정말 좋아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아파트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릴 때부터 아파트를 살아왔고 아예 내가 빌라에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면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한다면 아파트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실제로 빌라 신혼집은 16%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추론하기로 이 빌라 신혼집도 꽤 많은 거의 한 절반 이상은 거의 신축 빌라에 가까운 아주 그 상태가 좋은 빌라일 거라고 전 추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세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런 분들이 이제 신혼인 분들, 뭐 사회 초년생인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고 이렇게 집값보다 훨씬 더 비싸게 전세를 맞추고 하냐면 대부분 그런 신축 같은 거, 이제 막 지어진 거 이런 거에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글로 가가지고 이렇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빌라 신혼집도 거의 아파트에 준하는 그 정도의 퀄리티인 곳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한마디로 지금 아파트에서 신혼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내가 부모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영식이 결혼한대. 그러면 축하는 하는데 축하는 하는데 이거 신혼집 전세라도 하나 얻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혼집 월세라도 얻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부모님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뭐 나는 안 도와줘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래 신혼집 뭐 월세로 얻을 거지 내가 뭐 보증금 1,000만 원이라 줄게 그럼 된 거지 라고 하는 부모님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우리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전세라도 얻어주면 내가 집은 못 사주더라도 전세는 얻어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가 얼마일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이 5억 9,100만 원입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기준이고요. 5억 9천만 원입니다. 이게 평균 전세예요. 자, 그러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줘야지 신혼집을 하는데 74%가 아파트에 사니까 그러면 5억 9천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지 얘를 어떻게 그래 내가 자식 농사 다 끝났다 라고 할 만한 그런 후련함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서울은 못 가겠어요. 자, 그래서 경기도를 보죠. 경기도를 봤더니 평균 전세가 3억 2,7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전세가 확 싸 보이지만 사실 3억도 절대 적은 금액은 아닌 거죠. 아파트 기준입니다. 자, 그럼 이거 3억을 모았냐 아이가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애가 3억을 어떻게 모읍니까? 내가 지원을 해줘야지. 자, 보통 결혼 비용 중에서 신혼집 항목으로 2억 4천만 원 정도를 요즘에 책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설문조사 기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억 4천 정도는 집에 들어가고 나머지 뭐 몇 천만 원 정도는 이제 신혼여행 뭐 이제 뭐 식장 잡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2억 4천이다라고 생각하면 반반 내더라도 1억 2천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 그래도 좀 남자가 더 내는 집들도 많으니까 그럼 남자가 좀 더 낸다. 그러면은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어디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부모님이 지원을 좀 해주면은 결혼이 좀 쉽게 되는데 결혼을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그 전세 자금 마련 이런 게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는 건 좋은데 전세 정도는 맞출 정도는 모은 다음에 결혼을 하자라고 말하는 커플들이 사실 지금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돈을 모으다가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뭘 했습니까? 작년 말 올해 초에 이런 걸 발표를 하죠. 결혼 지원 목적으로 증여를 하는 거는 원래 5천만 원은 비과세니까 1억을 더 더해가지고 1억 5천까지 증여를 해줘라. 거기에
여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부부로 합산하면은 양가에서 다 주면은 3억 정도는 세금을 떼지 않겠습니다라고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결혼 자금을 거의 한 2, 3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몰래 돈을 주고 있었습니다. 줄 사람들은 주고 있었죠. 왜냐면 부모들이 대부분 지원을 해가지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몰래 주지 말고 합법적으로 주세요 라는 거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한 3억 정도 받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경기도에 전세를 얻거나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빌려가지고 서울에서 전세를 얻어서 아파트 전세를 얻어가지고 74%의 신혼부부가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자,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고민이 너무 많은 거죠. 왜 그러냐? 대부분 지금 결혼을 늦게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은퇴하기 직전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곧 은퇴 예정인 직장인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유학까지 보내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했는데 내후년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돈 먹는 하마였는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취업을 했어. 근데 또 결혼한다고 돈을 또 달라고 하면은 어떡하냐 하면서 미리 걱정하고 있는 분의 어떤 그런 사연 같은 것들도 있는 거고, 아이들 결혼시킬 때 결혼 지원금을 얼마나 해줘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들 결혼시키려고 집을 파는 노인 얘기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자기가 산 집이 알고 봤더니 그 할머니가 자기 아이 결혼시킨다고 집을 팔았다. 근데 그게 분양받고 파티도 했던 집이어가지고 팔 때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인터넷에 도는데, 그만큼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자녀한테 이제 다 퍼주려고 하는 마인드가 많고,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또 번듯하게 잘 살기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또 상대방 집안에 또 꿀리면 안 되는 마음, 막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그래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우리 아이한테 잘해주자 하면서 집도 팔고 이러는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자녀들도 고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생각보다 꽤 높은 순위에 파온 이유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집은 돈을 얼마 해줬는데 너네는 왜 못 해줘? 라고 하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서 이제 찾은 건데 이런 거죠. 결혼 지원을 한 푼도 안 해준다는 부모님이 있어가지고 농담인 줄 알았다. 나는 그래도 결혼할 때 좀 주실 줄 알았는데 부모님이 노후 대비도 되고 돈도 있고 하시니까 말은 저렇게 하는 거지 결국 주시겠지라고 했는데 진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 가서 우리 부모님은 진짜 지원 안 해주신다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 여자친구 부모님은 1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집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 너네 집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좀 달라고 하면 안 돼? 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 반대인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이런 사연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결혼 비용 부모의 지원은 어디까지 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결혼정보업체에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대요. 여기 보면은 경제적 지원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될까 보면 부족할 시에 일부분만 받는다가 51.8%입니다. 근데 많이 부족하지. 대부분 부족해요. 결혼 자금을 내가 온전히 충당해서 결혼하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부족할 시에 일부지만 사실은 상당 부분을 받는 게 아마 조금 약간 좀 자기의 체면 때문에 51.8%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요거가 51.8% 전부 받아야 된다. 4.5% 이렇게 살지 말자. 4.5%는 다 받아내야 된다 라는 마인드가 있는 애들이 있는 거고, 절반은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가 33%다.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게 10%. 자, 근데 배우자의 부모와 살 의향은 있나요? 그러니까 돈은 받았으니까, 경제적 지원 받았으니까 같이 살 마음 있나요? 했더니 아니요. 이게 뭐 불효자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돈은 지원받고 싶긴 하지만 같이 살 수는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젊은 세대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결혼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이 부모님이 그래도 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대부분은 그래도 부모님이 좀 도와주실 수 있겠지, 뭐 얼마라도 좀 있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결혼을 할지 말지를 또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자, 근데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야. 아, 그래도 내가 부모가 됐는데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죠라는 생각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게 또 어떤 통계 자료인데 부모님이 보통 얼마를 그럼 지원하느냐를 보면은 본인이 한 8천 정도 저축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8천 정도. 이게 8천이 뭐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많다면 많은 돈이죠. 왜냐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8천 정도 모으려면은 그래도 뭐 몇 년 이상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이 뭐 늦어진다 하더라도 30대 초중반에는 그래도 많이 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일을 해봐야 뭐 몇 년 했겠어요. 뭐 5년에서 뭐 한 7년 정도 한 건데 한 8천 정도 모으면 평균이니까 이 정도면 뭐 무난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부모님이 한 1억 2천 정도 지원을 해주면은 대략 2억 정도 되는 거죠. 여기 2억, 그다음에 이제 뭐 남편이나 아내 될 사람이 또 얼마 가져와가지고 합쳐서 한 3, 4억 정도 그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비율로만 보면은 부모님의 지원이 결혼 자금의 60%를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부모님이 못 도와준다?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부모님들은 이걸 도움을 주는 게 뭐 마음 편할까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66%의 부모들이 자녀의 결혼 자금이 부담된다라고 말을 하고요. 거기다가 결혼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점 결혼을 이제 30대 중반, 뭐 후반 뭐 이렇게 하는데 늦게 한다고 해서 돈을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늦게 하니까 오히려 더 제대로 갖추고 해야지라고 하면서 돈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이미 했어요. 은퇴해가지고 나는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와중이니까 목돈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돈을 갑자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우리 애가 결혼을 못 하니까. 자,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93%가 자녀 결혼 때문에 예적금을 해약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빚을 내 가지고 지원을 해줬다는 사람들도 12.4%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가 결혼한다는 게 노후에 엄청난 그 경제적인 그 위기가 뭐랄까 씁쓸한 이야기인 것도 맞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뭘까요,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 이겁니다. 제대로 갖추고 시작하고 싶다. 대다수의 미혼인 분들이 아마 이 말을 되게 그 입버릇처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결혼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좀 잘 갖추고 시작하고 싶고 뭐 처음 결혼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고생하면서 시작하기보다는 좀 제대로 좀 능력도 좀 있고 좀 안정된 직장이 생기면 그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으로 이걸 시작을 하는데 이 제대로 갖추고 시작하고 싶다라는 기준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이 젊은 세대들이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사실 집은 많이 있어요. 지금도 서울에 집이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제가 모아놓은 돈이 1억밖에 없습니다. 결혼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뭐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아니죠. 결혼을 무조건 할 수 있죠. 뭐 보증금 1,000만 원짜리에 월세 가고 그리고 모아놓은 돈에 맞춰서 결혼식 비용도 막 최대한 좀 낮추고 뭐 신혼여행도 뭐 안 가거나 아니면 줄이고 하면은 왜 1억이 뭐 안 되는 돈입니까? 충분히 다 되죠. 근데 집도 많아요. 월세 1,000만 원,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으로 집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좋은 집, 비싼 집에서 시작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듯하게 갖추고 시작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로 바뀝니다. 열심히 살아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이 힘들다 이런 댓글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서울에 내 집 마련은 40대도 힘들어. 50대도 서울에 내 집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집은 많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 다들 그걸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을 열심히 모아도 옆에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모으면 그 집을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음 집을 또 노리면서 또 돈을 모으고 또 돈을 모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 평범한 시작의 기준이 너무나도 높아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준을 낮추는 게 가장 뭐 본질적인 얘기겠죠.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결혼하는 게 사회 문화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면 그게 어느 순간 이제 기준이 낮아지는 것일 텐데 이게 과연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빌라에서 시작할 거면 좀 더 모아서 결혼하자. 이런 얘기가 사실 이 커플들 사이에서 흔하게 나옵니다. 이게 남자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자가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라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나도 싫어. 나도 싫고 와이프, 내 남편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뭐하러 내가 그래야 되냐. 지금 부모님 집에서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살다가 돈 확실하게 모아가지고 그때 결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따라잡을 수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네,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요즘에 부쩍 많아졌어요. 대기업 맞벌이 신혼부부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은 이제 한 명이 뭐 대기업이면 뭐 한 명은 좀 뭐 돈을 상대적으로 못 벌거나 아니면은 뭐 외벌이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남편도 돈을 잘 벌고 아내도 돈을 잘 벌어요. 이런 분들이 둘이 뭉쳐가지고 연봉이 막 1억이 넘어가고 막 2억에 가까운 신혼부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고소득이 아니면 결혼을 안 하는 분위기인 거죠. 제대로 갖추고 결혼하자는 그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고소득자들만 그걸 겨우 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달성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도와주면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안 도와주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속이 타죠. 왜냐면 나도 은퇴를 해야 되고 나도 우리 애를 이제 몇십 년을 키운 거야. 30년 넘게 키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얘 좀 보내고 싶다. 야 너도 이제 좀 알아서 살아라 하는데 결혼이 안 되는 거야. 결혼이.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야 그냥 차라리 내가 내 집 팔아가지고 줄 테니까 너 이제 결혼해. 그리고 나도 이제 내 인생 살련다 하시는 분들도 나타나는 거죠. 자, 돈 모아서 결혼하자. 그리고 결혼해서 돈 모으자. 여러분들 이게 뭐가 정답일까요? 사실 우리나라가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결혼해서 돈 모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뭐 노인끼리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젊을 땐 당연히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회생활 한지 뭐 몇 년이나 됐다고 돈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있어봐야 끼케야 몇천 수준인 건데 몇천 둘이 모여가지고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모아가야 되는 거죠. 나이가 어리니까.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집을 하나로 합치고 그다음에 당연히 생활비도 적어지겠죠. 같이 동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도 이제 딴 생각 안 하고 이제 뭐 이제 연애나 뭐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이제 하나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일하고 또 맞벌이를 해야 되면 둘이 같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차곡차곡 돈을 쌓아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이제 번듯하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우리는 약간 선후가 바뀌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번듯하게 해서 너를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내가 고생 안 할 거야. 하면서 갖춰놓고 하려고 하니까 이게 꼬여버린 거죠. 꼬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되지가 않는다. 사실 지금 정부나 어떤 미디어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없을 때 결혼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고 없을 때 결혼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구조를 만들어주고 없을 때 결혼해가지고 착실하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을 되게 좀 응원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회 구조와 분위기가 돼야지만 사실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갖추지 않고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제대로 갖추고 시작하자. 괜히 섣불리 시작했다가 고생만 한다라는 게 사람들의 인식이다 보니까 더더욱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뭐 예를 들어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같은 것들도 이거 뭐 청약을 해가지고 뭐 싸게 사게 해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꼭 아파트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말하지만 뭐 그래도 좀 괜찮은 빌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신혼부부들이 뭐 돈을 모으는 기간 뭐 몇 년 정도 살 수 있게 아주 저렴하게 뭐 월세로 빌려준다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혼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낮춰주는 거죠. 물론 이 집을 사라고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안 삽니다. 빌라 안 사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국가가 신혼부부 대상으로만 그것도 가능하면 뭐 젊을 때 결혼하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없어도 결혼하는 일종의 어찌 보면은 이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신혼부부 뭐 저축 통장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혼부부라고 해서 꼭 돈을 쓰고 뭐 여행 다니고 뭐 호캉스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부들이 돈을 확실히 모을 수 있게 확실한 메리트를 주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빨리 그러니까 청년일 때 돈을 모아 가지고 번듯하게 갖추고 결혼합시다가 아니라 없을 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고생하면 좀 낫잖아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결혼을 하게 돼서 또 집도 어느 정도 국가가 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살면서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저 이렇게 해서 둘이서 고생했더니 성공했어요 라는 후기들이 많아지면 이런 게 당연한 문화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수가 시작하면 바로 따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51%가 하기 시작하면 다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생각보다 빨리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 부모 세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문제야. 뭐 요즘 뭐 일 가려서 하고 일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쯧쯧쯧 혀를 차지만 내 아들 내 딸은 절대 안 돼. 라고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죠. 사실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장인 장모님이 반대할까봐 내가 결혼하고 싶어도 시댁 시부모님이 반대할까봐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게 끊어지지 않는 악의 고리가 과연 이게 단순히 청년층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기성세대의 문제인지 이건 둘 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이중적인 부모의 잣대도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모의 지원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청년 세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가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받아서 번듯하게 갖추고 살려고 해요. 그리고 앞가림을 못하는 게 자랑도 아닙니다. 내가 회사 생활을 해서 내가 돈을 벌면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즐기고 살았어. 여행도 갔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지원해 주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다가 내가 이제 취업을 했어요. 취업하기 전에는 뭐 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취업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 게 정상은 아닌 거죠,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받을 수는 있지만 다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어찌 보면 기본인 것이고 받을 수 없는 부모님이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아주 뭐 윤택하지 않다면 안 받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즐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지만 사실 이 사회에 태어난
태어나서 결국에 여기서 이제 성장을 했다면 이 경제적으로도 한 사람의 몫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청년 세대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답답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니 그거 내가 뭐 그렇게 하기 싫어서가 아니다. 근데 이 사회가 그렇게 안 해주는 걸 어떡하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떡하냐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뭐 저도 알고 이게 안 바뀔 거라는 것도 압니다. 제가 이렇게 뭐 떠들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가 바뀌는 게 빠를까 아니면 양극화가 심해지는 게 빠를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좀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게 좀 빠르지 않을까요? 그러면 안 바뀐다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의 지원 금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앞으로 이제 2억이 아니고 3억이 아니라 뭐 4억, 5억을 지원을 해줘야 겨우겨우 결혼을 할까 말까 하는 문화로 점점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 사회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사회적인 합의가 좀 되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방향을 설정하면은 잘 못 돌아가더라고요. 다수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심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부모님 세대들 지금 내가 60, 70 정도 됐다. 그러면은 자녀들 보고 야 네가 알아서 살아 라고 말하기에는 이 문화가 되게 심각하다라는 것도 좀 이해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거꾸로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지원을 하는 문화가 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끊을 수 있을까?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한 명씩 바뀌면 그게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